안녕하세요. 아내암을 항암 치료 없이 면역 치료로 치료한 면역 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지나치게 공격적인 표준 치료가 암세포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암세포의 성격을 순하게 만들려면 암세포보다는 건강한 세포에 집중해 지원하는 방식이 좋다는 저의 임상 경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료실을 내원하시는 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항암 방사선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병원의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항암 치료의 한계와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항암 치료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현대의학의 항암 치료 방법이 이전보다 많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표준 치료입니다. 세포를 죽이는 화학 독성분을 주입하여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를 태워 죽이는 방법입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세포 분열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의 주 타겟이 됩니다. 암세포를 정밀 타겟하여 죽이면서 정상세포는 덜 손상시키는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암치료엔 세포독성 항암치료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정말 다양합니다. 암세포만 골라 죽이지 못하고 정상세포 중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들, 예를 들면 모발세포, 구강과 위장관 점막세포, 혈액과 골수세포들이 함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구강 점막과 소화기 점막세포에 염증이 생겨서 구내염, 식도염, 설사, 구토, 변비가 생깁니다. 골수와 혈액세포가 많이 죽게 되기에 빈혈과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고 급성 폐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췌장염과 당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천천히 생기는 합병증도 다양합니다. 간 독성으로 인한 황달과 피로, 신경 독성으로 인한 말초신경 통증이 생깁니다. 그 외에 폐 독성이 생기면 폐가 섬유화되어 호흡이 곤란해지고 신장 독성이 생기면 하지 부종과 신부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합병증들은 늦게 생기지만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수년간 혹은 남은 평생을 합병증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포독성 항암 치료지만 암 치료와 생명 연장 효과라도 충분하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세포독성 항암 치료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치료에 임하셔야 실망이 덜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포독성 항암 치료는 일정 기간 암 사이즈를 줄일 수는 있어도 암을 완치시키지 못합니다. 그래도 암 사이즈를 줄여주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포기하기 전까지 혹은 의사가 치료 실패를 선언하기 전까지 항암 치료는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치료 효과가 짧다는 것입니다. 암 사이즈를 20-30% 줄이는 항암 치료 효과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이 병원 치료의 치료 목표입니다. 항암 치료 후 암이 사라지는 건 특이한 예외 상황이며 일시적입니다. 결국 암은 다시 재발합니다.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경우라도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암은 다시 자라납니다. 세 번째 한계는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던 동일한 항암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내성이 생겨 효과가 줄거나 없어집니다. 반면 부작용은 더 악화되기에 다른 항암제를 바꿔 치료해야 합니다. 다른 항암제를 바꿔 치료해도 잠시 암 사이즈가 줄 수도 있지만 이전과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줄어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는 내성을 가진 채 다시 자라납니다. 내성이 생긴 암세포는 동일한 항암제 혹은 동일 기전의 항암제에 모두 듣지 않습니다. 점점 암 사이즈를 줄여줄 항암제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한계는 급성과 장기 부작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구역과 구토, 탈모, 구내염, 설사, 변비 정말 힘듭니다. 간독성, 폐독성, 신장독성,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면
항암 스케줄이 잠시 중단됩니다. 항암 스케줄이 지연되면 암 사이즈가 줄지 않기에 고생한 보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항암 스케줄 중단 없이 항암 치료 효과를 누리려면 항암 치료 후 48시간 이내에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 주사를 포함한 면역 수액을 맞는 게 좋습니다. 죽을 힘에 다해 버티며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고통이 나타납니다. 뒤늦게 신경 독성이 생기고 골수세포는 마르고 점점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면역 전선의 최전방인 점막세포들과 림프세포들도 망가져서 면역력 저하가 불가피해지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항암제의 독성에 따라서 간, 신장, 신경, 폐에 여러 합병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항암제에 의해 새로운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한계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수록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당장의 목표는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재발과 전이를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결국 암은 다시 자라고 재발하거나 전이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 중간검사에서 재발 혹은 전이가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드물지는 않습니다. 빈번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항암 치료가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긴 한 걸까요? 혹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암세포를 환하게 해서 더 공격적인 성질로 바뀐 건 아닐까요? 설상가상으로 전이로 인해 사기암이 되었기에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항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항암 치료는 끝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점은 세포독성 항암제가 국제암연구소가 밝힌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세포독성 항암치료를 꼭 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지키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면역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암 표준 치료를 시작하기 전주에 2, 3차례 면역치료를 먼저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 항암치료가 시작되었다면 이후부터 항암치료 전날 면역수액과 면역주사를 맞고 항암치료 후 48시간 이내에 면역수액을 다시 맞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항암치료 종류에 따라서 주요 부작용이 다르니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주사제를 함께 처방받아 맞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대부분 안진단을 받고 수술한 병원이 제시하는 항암 치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10명 중 1명만이 면역치료를 병행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는 선택이니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면역치료를 병행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수술과 항암치료 잘하는 병원을 찾으셔야 하듯이 면역치료도 잘하는 병원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한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도 아니고 제 발음도 어눌해 부자연스럽지만 꼭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